안녕하세요. 네, 창업실을 시청하신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지금 녹음 시작하는 중이고요. 제가 화면을 좀 이렇게 만지거나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학 잘 보내고 계셨는지요? 네, 2학기가 또 시작됐어요. 한 학기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재밌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이 또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서 되게 즐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대면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발빠르게 자료를 좀 찾아보고 그러려고 미리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간하고 딱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올리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을 한번 보고 첫 시간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실무는 어떻게 보면은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학생들이 실제 창업하고 어떤 것들을 회사를 다니지 않고 나만의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상식들을 모아놨고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한가요? 아이디어. 어떻게 발굴을 할 거냐, 또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거냐, 어떤 시장 조사를 할 거냐, 또 어떻게 그 사업 모델로 들어가서 내가 개발을 해서 살아남을 거냐,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창업 실무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도 구체화되고 그 아이디어를 딱 냈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정말 환경 구석에서 먹히느냐 뭐 이런 것도 또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법적 절차라든가 창업에 필요한 뭐 지식이라든가 그 과정이라든가 물론 각기 다 다르시겠지만 그냥 보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까라고 생각드리고요. 사례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그 사례들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시적인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기업과 기업들이 상장회사와 상장회사들이 이렇게 공유해서 뭔가를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만 이제 퍼블릭 돼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다 모든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이렇게 골목시장 타겟 그리고 혼자 개인 창업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1강부터 15강까지 한꺼번에 있는 자료를 쫙 올려주시면 쫙 복사해서 제가 딱 해놓으면 안 될까요? 그때 자료를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제가 지금 2, 3주 전에 준비해서 미리미리 동영상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 적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점에 그 시대에 맞게끔 뭔가를 저는 인터넷 이렇게 대면 수업 할 때도 지난 거 옛날 거 이렇게 다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왜냐면 자꾸 변화되는 환경을 속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제가 모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다 준비를 못했고요. 한 3주차 정도까지만 준비를 했어요. 3주차 이렇게 미리미리 올려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받아보시는 입장에서는 한 주 한 주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지식이 뭔가, 이 시점에 창업 아이템이 뭐가 이슈인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시장 분석도 되게 편리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간 맞춰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당부 하나 말씀드리고요. 교수학습 방법은 브랜디드 러닝 그래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학습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스스로 뭔가를 하셔야 돼요. 공부가 다 그렇죠, 뭐. 그죠? 스스로 뭔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교재는 없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잘 조리 있게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물론 인터넷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 서적을 찾아서 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양이 안 차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논문집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례 같은 것들을 이제 연구 분석하시는 그런 뭐 통계청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들을 제가 뒤지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에 뭔가를 만들 때는 2주 정도 전에 제가 준비를 해서 한꺼번에 쫙 다 방학 동안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너무 또 디테일한 거잖아요. 2학기 때 9월, 10월, 11월, 12월 달에 들으실 거를
7, 8월에 지금 딱 세팅해서 간다는 건 책이면 가능하지만 이런 어떤 약간 따끈따끈한 아이디어나 자료들은 그때그때 흐름과 시간에 맞추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석은 20%고요. 역량평가라고 해서 80을 잡아놨는데요. 저는 중간고사는 안 보고 기말고사 할 때 보고서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하긴 한데 과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의 기본 개념과 과정, 그리고 어떤 것들이 유형인지 창업의 단계별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 근데 내 아이디어가 적합하냐, 먹힐 거냐, 시장에 과연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 뭐 해놓은 게 있겠죠? 먼저 저희를 공부했던 사람들, 또 먼저 그런 거에서 실패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만 연구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해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통을 조금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고객을 어떻게 세분화할 거냐, 타겟을 딱 정하죠, 우리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는 누가 가장 테레비를 많이 보니까 홈쇼핑에서 뭘 내버리면 잘 팔릴 거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당동 떡볶이집이 쫙 있으면 어디 갈 거냐는 거죠. 간판 보고 가세요. 원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이나 어떤 소문, 그다음에 서비스 상태, 그다음에 뭐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의 질, 뭐 환경, 뭐 안락한 의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도 저희 개인 창업의 수익 모델의 어떤 설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기초적인 거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어디다가 무엇을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경쟁자 분석도 좀 해야 되고요. 시장 조사 방법도 조금 저희가 환경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전략으로 좀 세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금, 그렇죠? 그죠? 돈이죠. 예, 그것도 빚을 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자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물론 모험 같은 거잖아요. 돈을 가지고 뭔가를 창업을 하실 때 그 자본금을 깎아먹을 수도 있고 그 자본금 이상 몇 배로 또 돈을 버실 수도 있고 또 다양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그쵸, 예, 리스크 없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네, 법적 절차와 재산권의 보호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창업에 필요한 법적 절차라든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또 세금을 또 내는 내가 아는 세무사가 알아서 해줘 그냥 나 내기만 해 이제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요새는 AI한테 물어만 봐도 세금 계산서가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요. 근데 AI보다 훨씬 비싸 세무사가 그럼 뭐하러 맡기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도 좀 구분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절차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아이템을 많이 팔 거냐, 수익 창출을 많이 할 거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효과적으로 어떻게 고객의 목표를 딱 타겟을 맞춰서 접근할 거냐, 마케팅 전략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8주차는 원래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시험 없이 간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또 막 외워서 뭐 시험 볼 건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성인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세상의 경험, 사회적인 경험, 또 약간 수익 창출하셨던 분이고 지금 안정적인 분도 계시고 조금 더 노력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싶으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대부분 거 더 걸 다 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지식에다가 조금 더 미흡한 저의 지식, 또 제가 또 모든 걸 다 알고 있질 않잖아요. 저도 막 찾아야 되니까 그런 지식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그냥 그게 어떤 건지 들어보러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 자기가 갖고 계셨던 어떤 사업에 약간 플러스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등록하셔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막 외워서 뭔가를 막
시험 보고 그럴 건 없고요. 그냥 인지하시고 찾아보시고 나중에 보고서 내실 때 그걸 다 포함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인력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고 우리 회사는 뭐 쬐끔 해가지고 사람 직원 둘 데리고 하는데 무슨 그런 게 필요해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노동법이라는 게 또 약간 있잖아요. 인력 채용이라든가 관리, 조직의 문화 구축 이런 것들도 조금 되게 크게 보진 마시고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계획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관리,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재고는 어떻게 할 거며 어디다 판매할 거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아까 자금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리스크에 관련 위기 대응 뭐 이런 것들도 조금만 더 하면 뭔가를 할 것 같아. 뭐 빚을 지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것 같고, 또 약간 돈 들이지 않고도 리스크 없이도 이렇게 잘 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행복할 거야 라는 차원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다시 또 일어나는 뭐 이런 또 역사적인 게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런 창업에 약간 전복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객 관리, 서비스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 하거든요. 참, 또 그러시잖아요. 간, 쓸개, 다 눈, 귀 다 닫고 안 보고 말 안 하고 뭐 이렇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창업이나 사업은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더럽고 안 익었고 이래도 막 참아내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삶의 연속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운영 방법, 서비스 운영 방법도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이라든가 국제 시장에도 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해외 직구의 통관 같은 것들을 개인 통관 번호만 하면 모든 걸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어떤 이런 아이템이나 상품도 그렇게 안 하라는 법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글로벌 시장의 진출 전략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전 창업의 사례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뭐 이런 거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교훈이나 이런 거 사례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전략이 맞는지 한번 두들겨도 보고 틀린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수정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야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보완해서 앞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도 좀 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숨가쁘게 달려오면 14주차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템이나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 계획서를 이제 해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맞나요? 라고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은 14주차 때 주셔도 되고요. 이걸 모아 가지고 기말고사 때 이걸 제출하시면 이분은 정말 창업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고 이거 하고 있구나. 이런 아이템도 있으시구나. 대단하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신규 사업을 투자 계획에서 수립할 거냐. 그리고 이 신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낼 거냐. 이게 관점이에요. 써놓은 거 되게 거창한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저는 5번하고 4번의 성취 수준에 대해서만 부여를 할 거거든요. 여기 지금 배우고 있는 창업 실무라는 이런 해당 지식의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을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하게 작업을 수행하느냐, 무엇을 보고서 작성, 저한테 주실 기말고사 제품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매우 우수라는 A뿔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해당 지식의 기술이 조금 사람의 모든 게 다 머릿속은 있지만 글에 대해서 좀 약하고 그냥 비대면 월요일날 학교 안 올라고 그냥 들었어. 뭔지 모르겠어.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신 분은 거기에 또 맞게끔 그래 못해도 삐뿌린데 뭐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저는 5번하고 4번 정도만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데 성적이 잘 줬다는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요. 자료만
비대면은 자료만 받아보고 성적을 드려요, 사실은. 그분이 다른 수업은 잘 못하셨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의뢰를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자료만 받고, 비대면이 뭐 집에서 편안히 들으시는 장점이 있지만 조금 대면 평가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시켜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래서 아 저분은 이렇구나 이렇게 드리겠지만, 이 비대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료만 받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판단해서 그냥 평가를 드려요. 근데 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과제를 해내라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는 거라 그렇게 그 뚝딱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간을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드리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자료 올라가기 전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아까 이게 자료가 안 돼서 막 헤매다가 자료가 돼서 이렇게 크게 펴놨습니다. 제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고요. 자료는 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굳이 제 얼굴을 뭐 크게 보실 만큼 액션이나 제가 하는 액션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목소리만 조금 크게 보이면 되는 것 같고요. 자료를 보시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나는 그 컴퓨터도 없고 집에 노트북도 없어. 나는 핸드폰으로 들을래. 이게 조금 안타까워. 네, 안타까워. 왜냐면 자료가 안 보이거든요. 체하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컴퓨터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한 뭐 50분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 오실 때뭐 친구들하고 같이 들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웬만하면 이제 대학생이시잖아요. 대학생들 손자 손녀 자녀들 뭐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사요? 그 친구들은 네 태블릿 PC나 대부분 내 노트북을 먼저 구매를 하죠. 그러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구매하라는 건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들으신 거는 자꾸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자녀들한테 쓰셨던 거, 자녀들이 썼던 것들을 갖고 오셔서 써도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컴퓨터랑 노트북으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권면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창업의 기념과 개념과 과정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지금 앞에 뭐 수업 계획서를 제가 딱 얘기했는데 창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어떤 사업을 뭔가를 해야지 뭐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뭔가를 하는 것도 있고요. 조직이나 기업체에서 다른 기업의 어떤 아이템을 하는 것도 있고요. 뭔가를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수익 창출하는 건 다양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뭐예요? 저희 학교는 교육 서비스 업체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저희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진들을 자꾸 불러 모으고 거기에 전공하고 계신 분들을 데려와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창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창의성이라고 해서 지금 이 라이프 수업이잖아요. 라이프라는 이름 예쁜 이름 안에 나만의 삶, 뭐 이렇게 삶 안에 약간 여러 가지 수업을 되게 들으시는 거잖아요. 창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은. 그래서 똑같은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뭔가가 다른 거, 전문점 뭐 이런 거. 그리고 똑같은 옷가게를 하더라도 뭐가 다른 점. 똑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뭔가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찾죠. 그래서 창의성의 유형과 창업에 대한 단계를 지금 쭉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발명적인 창업성이라고 한다면 아이디어나 제품이 너무너무 좋아야죠. 옛날에는 컴퓨터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 때는 아유 무슨 그냥 손에다가 뭘 이렇게 들고 다녀 힘들게 뭐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초등학생까지 다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런 경우예요. 옛날에 예언가가 발명적인 창의성 분명히 우리는 손에 뭔가를 하나씩 다 들고 다닐 거야 뭐 이렇게 했었던 것도 있거든. 이거 되게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도 접는 게 있지만 폴더형이 있었잖아요. 쬐까맣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근데 지금은 큼직큼직한 거 어르신들은 노트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노트를 많이 보는 편인데 다 볼 수 있고 크게 볼 수 있어서
뭐 그런 발명적인 창의성.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한 것들이 지금 와치도 핸드폰하고 연결돼서 하는 거고요. 이어폰도 줄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꽂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굳이 이제는 뭐 나가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집에서 뭔가를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혁신이 계속 발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혁신적인 창의성,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조금씩 변화시켜도 되고요. 뭐 전기차 조금 있으면 뭐가 나와요? 수소차, 뭐 기타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옛날에 전기차 10년, 15년 전만 해도 공원을 돌아다니는 그냥 관리용으로 썼었어요. 멀리를 못 갔거든. 근데 지금의 전기차는 뭐 돌아다닐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뭐 혁신적으로 앞으로는 조금씩 날아다녀야 된다 해야 되나? 뭐 되게 아니면 이제 그거 꼭 아니더라도 주차를 해줄 수 있는 그 자율주행이지만 주차를 한꺼번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옆에서 딱 그 바퀴가 돌아가지고 한 번에 쭉 들어가는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차 빼줘 그러면 알아서 차가 쫙 빼주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 응용적인 창의성, 다른 분야에서 이미 사용했던 거를 조금 더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적용하는 창의성, 이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물론 이름은 조금 다 다릅니다. 사무관리도 이름이고요. DX도 이름이고요. 컴퓨터도 이름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와 관련된 뭔가가 나오면 잘 못하시지만 들으세요. 그게 앞으로의 성인학습자들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저희 학교는 컴퓨터에 관련된 과가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뭐 게임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뭐 영상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그런 계통에서 약간 좀 힘드신다 하더라도 잘 못하죠. 잘 못하죠. 죄송해요. 막 이러시는데, 아니 왜 죄송해요. 모르시니까 공부하러 오신 거잖아요. 하지만 뭐 할 수 없죠.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시는 그런 것도 좋지,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응용적 창의성, 창업을 할 때는 뭐 발명적인 거, 혁신적인 거, 조합적인 거, 응용적인 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거야, 전기차를 우리 보고 만들어내는 거야,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창의적으로, 떡볶이에 오뎅은 들어가는데 햄은 안 들어가네? 부대찌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게 뭐야? 뭐 이럴 수 있지만 약간 발명, 또 혁신적으로 이상하다, 옛날엔 라면 사리 같은데 이거는 맛이 좀 다르네, 고추장 사리 같은 느낌이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혁신적으로, 그리고 뭐하고 응용하는 거. 요새는 사리도 되게 국수도 넣죠, 쫄면도 넣죠, 또 뭐다가 막 그러니까 맛있는 라면도 넣죠. 막 음식 얘기하니까 또 입에 침이 고이네요.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잡고 집어넣으셔서 창의성에 대한 유형을 에 대한 사고를 좀 넓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단계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들, 새로 찾아야겠죠. 계속 어떤 것이 좀 적합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보세요. CU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잖아요. CU 옆에 세븐일레븐, 세븐 옆에 GS마트, 이렇게 쭈루룩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하나? 또 차리라고 뭐 24시간 이마트를 차리려고 해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겠어요? 장사가 당연히 안 되죠. 같은 업종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 조금 떨어져서 없는 곳에서 그러면 내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뭐 50m, 사람들 요새 많이 안 걸어 다니죠. 100m도 많이 안 걸어 다니려고 그래요. 그죠? 뭐 이런 거 있죠. 바로 집 앞에 아파트 딱 내려가면 GS 마트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너무 불친절해. 알아서 가져가요.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내. 그러면 배기 싫어. 이래가지고 조금 걸어가서 다른 데 사와.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웬만하면 사람들은 다 거기 앞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100m 걸어갔다 오려면 요새는 날씨가 더우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잖아요. 그렇게 어떠한 뭐 이상하지 않은 한 대부분 그 주변에서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거나, 아, 우리는 이거를 요번에 세일해요. 아, 저기는 저런 걸 이런 세일 안 하던데 여기는 세일하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가지고 뭐 한다든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어떤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그게 유지가 된다면 경쟁에서 이겨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꼭꼭 챙기는 거예요. 어제 나이 드신 분이 그 GS 마트를 하시는데 어떤 포인트 있으세요? 이거 안 되고 이거 있어요? 그래도 단돈 얼마라도 빼세요. 30원도 아니지만 300원이 어디예요? 빼세요. 그리고 막 깎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출근할 때 저쪽 의정부 쪽 입구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나이 드시는 이제 약간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막 그런 걸 챙기잖아요. 그럼 오히려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 네, 아유 300원이 어디예요? 이러면서 막 깎아주시고 말이야. 아, 그냥 2,000원짜리 사면서 300원 깎기 죄송해서 그냥 낼라 그랬죠. 막 그러면 아우 아니라고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저분이 그렇게 고객을 위해서 단돈 몇백 원이라도 깎아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평가도 좋고 그래서 거기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창업의 단계를 적용시키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평가를 받고요. 사업의 계획을 수리를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모델은 어떠냐. 마케팅 전략은 어떠냐. 그 사람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 GS 사장님 말대로 뭔가를 단돈 100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사가시는 분이라도 포인트 있으세요? 아, 물건이 많네요. 비닐로 50원인데 내실래요? 안 내실래요? 막 여기 요새 이런 거 갖고 막 투닥거리잖아요. 그냥 검정 비닐을 주면서 다음부터는 요번에 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꼭 갖고 오세요. 막 이렇게 요번에도 안 갖고 오셨네요. 다음에도 갖고 오세요. 꼭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 미안해서라도 아우 몇 번 이거 사야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50원에 대한 저희 이거 벌금 물어서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냥 이거 사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두리 있게 약간 한다는 게 이게 에휴, 그쵸.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걸 인내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업의 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금의 조달. 물론 어, 창업에 대한 투자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돈이 없어요. 캐피탈이나 은행 대출, 이렇게 뭐 펀딩 뭐 이걸 해서 조달을 해서 빚을 내서 해라 이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품에 얼마고 여기 할거 대충 6천만 원이면 가능하겠구나 3천이면 가능하겠구나 나는 돈 없이 재료비에만 해도 가능하겠구나. 저 사업을 저 대리점을 하려면 최하 1억은 있어야 되네. 그럼 저걸 어떻게 모으지? 뭐 이런 식이라도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패가 없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내 돈 갖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조금 사업에 실패하지 않도록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뒤에 또 계속 나오니까. 사업이 안정이 되면 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인테리어를 뭐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배치를 좀 다시 한다든가 환경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하기는 해요.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확장하는 것도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A라는 곳을 더 넓혀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디어 단계 중에서 마지막인데요. 평가나 개선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직접적인 개선점을 찾아서 우리는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 턱이 있어 이걸 없애야겠구나 뭐 이런 거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면 조금 더 낫겠구나 어떤 서비스를 하면 조금 더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 뭐 이런 형태로 네 가능한 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성장 가능한 그런 제도 하에서 내가 하는 사업이 점점 올라갈 수 있도록 자꾸 생각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는 거죠. 이 사례를 찾기는 했는데 사례가 좀 되게 거시적이에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네.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썼어요. 카카오톡. 근데 지금은 저희 모든 그 업무를 카카오톡으로 쓰고 있어요. 네. 서류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메일로 안 보내도 되게 간편하고요. 그 자리에서 열어볼 수가 있고요. 뭐 이래서 카카오 그래서 훨씬 더 그래서 막 늘어난 거잖아요. 페이도 나왔고요. 카카오 택시도 나왔고요.
또 다양한 어떤 뭐 선물 같은 것도 보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쇼핑도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문자로, SNS 문자로 시작돼서 조금 네트워크를 조금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요소를 결합해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이렇게 넓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타벅스, 원래 스타벅스가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약간 거기에 상주하고 노트북도 하고 또 핸드폰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리고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하는 그런 약간 시장으로 약간 창출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거나 이제 이렇게 스타벅스 가시면 일단 주차가 다 되고요.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운전하고도 이렇게 뭔가를 살 수 있는 공간도 종종 다, 물론 공간이 작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다 큰 데는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뉴욕도 그런 줄 알고 외국에도 그런 줄 알고 스타벅스 가면 좀 앉아서 쉬었다 가야지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앉아서 서 있을 만큼 여유가 없어요. 다 테크아웃이나 갖고 다니거나 막 이러기 때문에 다 스탠딩에 서서 커피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랑 또 문화가 다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업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시장 조사라든가 환경 조사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의 유형과 창업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 있다. 그러면 제가 좀 거시적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조금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게 고래부대찌개라고 있어서 했는데 6천만 원 가지고 했대요. 6천만 원이면 그리고 월 5천만 원 이상 이르기끔 매출을 하고 있다. 이거 볼 때는 제가 이 소자본 창업 아이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는 가맹비 면제 이벤트 작성자라는 사람한테서 따갖고 온 거라 출처를 일부러 달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직접 이제 그 햄을 만든대요, 수제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요리도 되게 간편하고, 그리고 제품도 사람들이 뭐 뜨끈뜨끈하니까 뭐 먹기도 하고, 여름엔 더워서 먹기도 하고, 겨울엔 먹기도 하고. 아니 부대찌개가 없어요? 의정부에다가 내면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의정부 부대찌개는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또 원조, 그리고 막 맛집 막 또 나오고, 저 학교 앞에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의정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고래 부대찌개 뭐 이런 거를 난다 하면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거 6천만 원이면 가맹비도 없고 이거 갖고 시설비만 많이 깔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설비. 그리고 물건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야죠. 그쪽에서 물건을 다 받아가지고 판매하고 또 물건 받고 판매하고 물건값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 뒤져봤더니 이거 보이세요? 뭐 같으세요? 비즈. 네. 이렇게 1,000원이 근데 집에서 창업하시는 사람들은 네이버나 티몬이나 인터파크나 이런 쇼핑몰에다가 비즈공예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고리라든가 누가 요새 이런 거를 해요? 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상품화 시키신 분, 개성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손재주 많으신 분들은 뜨개질에서 예쁜 인형을 만들거나 뭐 카페 가니까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개인 카페도 하시면서 이런 거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정성 들여서 뜨개질 잘 하시는 분, 그리고 수 잘 놓으시는 분, 그리고 예쁜 뭐 공예 같은 거 만드시는 분, 이런 거 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까먹는 팩피자라고 해서 피자를 까먹는다? 까먹는 건 뭐가 같으세요? 보이죠? 이렇게 까먹는 건 바나나도 까먹고요. 또 뭐가 있을까?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벗겨서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피자를 까먹는다?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여간 뭐 다양한 토핑이 어우러져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요새는 뭐 식사로도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느끼하거나 치즈를 많이 넣거나 뭐 지방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조금 뭐 토마토나 이런 거 우리가 약간 몸에 좋은 것들도 많이 넣고, 또 불고기, 치즈, 카레 맛 뭐 이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딱 접어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이
올라와 있고, 요거는 수제버거. 요새 이게 핫도그야 뭐야 수제버거야 막. 요새는 저는 버거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수제버거집 가보니까 어우, 비싸기도 비싸지만 영양가가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버거랑은 또 달라요. 핫도그도 마찬가지겠죠? 오동통한 소세지에 의해서 새콤달콤한 머스타드 소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아침에 하나 이렇게 딱 해서 컵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출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 뭐 5분이면 먹으니까 뭐 이런 거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든든한 밥바라고 해서 이렇게 시장통에 가면 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학생들이나 직장인 사이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옛날에는 지하철 근처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 김밥 같은 걸 막 팔았어요. 어떤 분이 2,000원 주고 이렇게 직접 가서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싹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먹는 것도 없잖아 있다. 한번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뭐 싹 다 읽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아이템이 소자본으로 개인 창업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팔 거냐 연구해야죠. 어떻게 만들 거냐 연구해야죠. 어디다 팔 거냐 그것도 연구해야죠. 그렇죠? 이런 아이템만 지금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고, 그다음에 창업의 기본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혼자서 1인 창업을 해야 되는데도 큰 무리가 없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약간 돈이 들지 않고, 그리고 또 혹시 뭐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뭐 그날은 먹어야죠. 내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이건 2,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러면 1,000원에 다 팔아버리니까 500원에 팔아버리든가, 단돈 얼마라도 그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나지만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는 더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창출하는데 가능한 그런 형태로 좀 가지 않아야 됐나. 또 하나는 컵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컵에다 먹는다? 좀 아이디어가 되게, 그쵸? 근데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제가 이렇게 큰 그림을 막 조금 이렇게 장수가 또 너무 많으면 또 힘드실까봐 이렇게 막 축소하느라고 이렇게 찌그러진 느낌인데요. 스테이크는 이렇게 음식을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모르게 막 입에서 침이 막 고이는 것 같아요. 저기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스테이크는 이렇게 자른다든가 막 이런 거. 그런데 그걸 컵에다가 이렇게 찹스테이크처럼 이렇게 혼자서 먹는다? 네. 소비자층에 있어서는 오늘 고기 먹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좋아. 이거 있네. 뭐 이렇게 야채도 같이 즐길 수도 있고, 굳이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야, 컵 스테이크에 비해서는 야, 육즙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괜찮다. 야, 이게 차라리 낫다. 집에 가서 이거 해서 먹자. 아니면 이거 해가지고 우리 공원에 가서 먹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재료나 약간 그런 것들이 고퀄러티면서 간편하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한다면, 그리고 또 식품 안정성을 보장이 돼서 혼술, 혼밥 먹는 사람들에게 간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새 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점점. 물론 세대별로 조금씩 달라요. 20대, 30대, 뭐 4, 50대, 50대, 60대가 다르지만 전체 인구를 따져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 레스토랑에 가서 뭐 2인분 시켜서 먹겠어요? 삼겹살 사가지고 집에서 구워 먹겠어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저희는 1인분도 포장 가능해요. 갖다 드려도 돼요. 뭐 그 대신 얼마까지? 네, 주문하셔야 됩니다. 요새 되게 많잖아요. 저는 점심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배달시켜서 먹었거든요. 오늘 이 녹음하는 날이 비가 어마무시하게 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 않고 배달시켜서 먹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에 서로의 나는 나가지 않고, 날씨에 의해서 나가지 않고 일을 하면서 배달시켜서 먹는 날, 뭐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창업 아이템에 선정하는 세 가지 조건.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간 돈보다 훨씬 많이 벌고 싶어. 그죠? 그러려면
네, 한 발 한 발 가셔야 돼요. 2단, 3계단까지 가시다가 넘어지실 수 있어요. 진짜. 부담 없는 인건비 및 임대료. 네, 이해하죠? 돈을 내 인건비는 나와야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임대료는 최소한 저희 동네나 이런 데도 이렇게 약간 도시락집인데 이렇게 가져가서 집에서 먹는 거기 안에서는 절대 안 먹어요. 다 저기만 그 배달도 안 해요. 안에서는 와이프가 계속 만들기만 하고요. 밖에서 남편이 계속 판매만 해요. 두 부부가 다 서 있어. 그런데 점심시간만 장사만 딱 하고 들어가. 그 다음에 재료 해놓고 그 다음에 쉬어. 어우, 그 주스집도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주스집도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갈아가지고. 근데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재료가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저희는 정말 좋은 재료로 과일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뭐 이렇게. 바나나 이렇게 주스 뭐 7,000원, 8,000원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정말 먹어보면 맛에서 승부. 아, 저기서 이거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네. 거기는 이제 비용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도 서서 해요. 혼자 해요. 사장님이 주문 받고 혼자 갈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시장에 가서 재료 사갖고 와서 저녁 내내 손질해 놓고 주문 받고 그 자리에서 해주고 막 이렇게 줄 서 있어. 차별화되는 아이템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죠? 그러면 앉아서 사람을 밟는 거 이거 작잖아요. 그 기계만 들어놓고 막 이렇게. 그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셔라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창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아이템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유, 그건 누가 모르나. 높은 비용이지만 그에 비해서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성공한 사회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또 소자본이지만 낮은 인건비와 임대료도 또한 굳이 요새는 SNS가 있기 때문에 중심지에 들어와서 할 필요는 없어요. 카페 하시는 분들도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격하면서 커피 먹는 데 있어가지고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금 되게 활성화됐을지 몰라요. 저기 강화도 어디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야, 이 산 꼭대기까지 이 사람들이 올라올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임대료나 뭐 이런 거 별로 없고 아무래도 조금 근데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게와 직원이 없는 가게가 생겨나는 거 있죠. 가게 임대료는 사실 무시 못해요. 어떤 사이트를 제가 읽어봤는데 영국은 임대료가 수입의 30%래요. 자기 수입에. 그 정도 낸대요. 그래서 쉐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 대박이다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임대료 무시 못하잖아요. 조금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이런 거를 조금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 그다음에 부담 없는 인건비나 임대료, 그다음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좀 찾는 것도 이게 첫 번째 잔추가 잘 껴져야 그리고 나서는 뭐 금액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자본 1인 창업이라는 어떤 책이더라고요. 이런 거 찾아서 좀 보시는 것도 좋고요. 개인 카페 창업 비용이라고 해서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또 약간 그 팔랑귀 남이 말 잘 듣는 그런 분, 이게 좋더라. 그래서 이렇게 혹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제 선정하시는 것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투자해서 또 잘못될까봐 높아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는 책이어서 나는 주말에 10억 버는 비즈니스를 한다. 무슨 말이지? 한번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 이런 책들은 서점에 가서 읽고 오셔도 되고요. 그 비닐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 사서 읽으세요 라는 의미니까 아예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공부인지 모르시겠지만 뭐 지금 8개 전공이라 뭘 전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꼭 뭐 이걸 들으셔서 제2의 인생을 찾아서 창업을 해라 이거는 아니에요. 하고 계시는 일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뭔가를 이런 강좌가 도움이 되신다면 들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개설을 한 거예요.
자, 1년에 10억 번은 이런 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방구석 비즈니스. 네, 일을 창업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방구석에서 하든 일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다 성실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성실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닌 사람도 아침 9시 출근에 맞춰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회사에 왔다가 6시에 퇴근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쉬거나 뭐 휴가 때 쉬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네. 난 언제부터 언제까지 꼭 쉬어야 돼? 딱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전히 자기 사업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찾아올 때 그때 해야 하니까 조금 개인적인 시간이 더 없는 거죠. 더 바삐, 더 힘들게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책을 이렇게 좀 했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두서없이 시간에 맞추려고, 왜냐 앞에 수업 계획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 말씀을 못 드릴까봐 막 급하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까먹기나 비즈, 여기 고래 부대찌개 요거는 제가 소자본으로 창업한 사례들을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책도 조금 몇 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나 카카오는 사례로 준비를 했지만 하면서도 물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가 너무 쓰더라고요, 커피가. 진하게 안 먹는 편이라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하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장의 환경에 독특한 경험을, 뭐 전기도 공짜로 주죠. 안락한 의자도 주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주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스터디 룸처럼 공간도 주죠. 자기네들끼리 6, 7명씩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그런 장소, 교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서 이걸 찾아갖고 왔고요. 자, 창업 잠깐 위에 가면 이 창업의 유형 중에서 발명적인 창의성, 혁신적인 창의성, 그 다음에 조합적인 창의성, 응용적인 창의성,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되면 당연히 왜 모든 분들이 내가 창업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뭐 생각하세요? 나 어떤 사업을 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는 부대찌개, 나 음식점을 할 거야. 그냥 쿨하게 대리점 하면 좋겠어. 나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단순한, 물론 대리점이기 때문에 가맹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부대찌개를 제출하는 게 맞죠.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양념을 좀 더 맛있게 해서 이 집 양념보다 저 집 양념이 훨 낫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론 입맛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수는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이 다 비슷하니까 조금 더 그렇게 한다 이러면 성공한 거죠. 그래서 갖고 계신 거에 어떤 걸 조금 더 발명적인 창의성을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새로운 요소를, 어떤 서비스의 새로운 요소를 딱 추가해서 야 여기는 조금 뭔가가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A와 B와 합쳐서 이렇게 약간 조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데 이거를 뭉쳐가지고 약간 비행기도 아닌 것이, 여기 좀 드론 기술인데 비행기도 아닌 것이 카메라도 아닌 것이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 높은 곳에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응용해서 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바람직한 그런 창업의 기본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례들은 제가 계속해서 찾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이거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들까지는 대부분의 그 공개를 잘 안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우리는 주차장이 넓고 뭐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고 느낀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중요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이거 지금 성인학습자에게 맞춘 거라서 비즈를 선택을 했는데요. 뭐 20대는 30대다 그러면은 뭐 약간 옷 같은 거라든가 카메라에서 자기가 모델이 돼서 뭐 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용품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성인학습자에 맞춰서 아유 우리는 뭐 뭘 눈도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끼워요 막 이러실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때 조금 시간이 좀 초과되진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막 빨빨빨빨 말씀드렸던 것도 없잖아 있어요.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은 뭐 한 4, 50분 하고 쉬세요. 뭐 이론적인 거는 그래요. 근데 이제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학점짜리다 보니까 1학점에 25분을 해야 돼요. 25분, 25분, 지금 2학점짜리니까 50분을 꼭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50분 그 전에 마치면 절대 안 되고요. 50분이 반드시 넘어야 돼요. 그래서 힘드시면 중간에 이렇게 제가 동영상으로 막 돌려서 가잖아요. 중간에 딱 클릭하시고 몸도 좀 움직이신 다음에 다시 와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일주일 정도 기간을 좀 텀을 둬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오늘 다 못 들었다고 해서 내일 이렇게. 근데 이게 545 클릭이 한 번에 쭉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야 돼요. 출석이 되시잖아요. 그런 것만 딱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쭉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매주 무슨 수업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숙제나 뭐 이런 게 과제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듣고 버려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맨 마지막 기말 시험에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떤 아이템으로 지금 배우는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뭐 브랜드로 어떠한 뭐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할 거며 예산은 어떻게 세울 거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갖고 계셨다가 기말고사 때 한꺼번에 작성해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채트 좀 찾아보시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좀 나누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0분이 엄청 짧았는데 들으시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길 수도 있겠죠. 네, 다음 주에도 잘 준비해서 또 만나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